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편에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우방국들은 우리에게 주변 적국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핵전력은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유지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에게 핵을 전개한 적국에게 핵보복을 해준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핵을 맞으면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말이고 우방국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미 우리는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법하게 핵으로 선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합법적이어야만 대응 공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보지 말고 바이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미 전략사령부에 핵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일까요? 국지전으로 남북, 한중, 한러, 한일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를 감수하며 응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가 우방국과 하고 있는 외교는 핵과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자주국방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외교가 아닙니다. 병역 미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대책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2년 이상 나라에 바친 현역 예비군 출신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재래식 전력이라도 주변국 대비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부터 보강되는 전력은 한미연합사 예하 전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지휘하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육군은 제2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에 편제하고 해공군은 본부 직할에 사령부를 편제하여 국산무기 중심으로 국지전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군력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재래식 전력이라도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방산업체는 관에서 발목만 잡지 않고 약간의 지원만 받는다면 무섭게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방산업체 한 곳만 보유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방산업체는 특성상 보유국가의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아닌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년 매출에 의한 23년 세계 100대 방산회사의 움직임과 군사 강대국들의 동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100대 방산업체의 신규로 11개 회사가 진입에 성공하였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7개사가 100대 방산업체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본, 독일, 트르키예, 룩셈부르크에서 각 1개 업체가 신규로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100대 방산업체는 미국 51개사로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가 합쳐도 미국과는 경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영국, 프랑스는 5개를 보유하며 서방 세계에서 방위산업체 강국임을 과시했는데요. 중국, 독일, 튀르키예가 4개사를 차지하며 방산업체 강국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은 10위 이내에 3개 방산업체와 15위에 1개 업체가 상위권에 있는데요. 16위에서 100위까지 중견 방산업체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되거나 과시용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건데요.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이 3개사를 보유하며 방산업체 중견국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일본은 특별한 수출 이슈가 없어 순위가 하락했다는 것이고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AI 전문기업인 후지츠가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내수 중심 일본 업체는 향후에도 수출하지 못하면 한계에 봉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2개사를 보유하고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11개국이 1개의 방산업체를 보유하여
22년 실적에 의한 23년은 세계에서 23개국이 1개사 이상의 100대 방산업체를 보유한 나라로 밝혀졌는데요. 22년 2월 러우 전쟁으로 포함된 실적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서방권에서는 미국의 방위산업체가 독보적으로 등위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뒤를 이어 독일, 튀르키예, 영국, 프랑스 방산업체가 등위갱신이 이루어진 건데요. 거대 방산을 보유한 중국도 상위 업체에선 순위 변동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등위갱신 폭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우크로보름프롬사가 전년도 89등에서 65등으로 가장 큰 24등을 등위갱신하였고 10등 이상 등위갱신을 한 회사는 14개사로 미국 6개사, 독일 2개사가 큰 폭으로 신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LIG 넥스원이 전년도 62등에서 52등으로 가장 큰 폭인 10등을 갱신하였고 하나가 30등에서 26등으로 4등이 갱신되었습니다. 카이도 59등에서 56등으로 3등을 갱신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은 폴란드발 무기 수출이 실적으로 편입되는 23년 실적에 의한 24년 실적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군사력 강국의 상징인 세계 10대 방산회사는 미국이 6개사, 중국 3개사, 영국 1개사로 22년도 대비하여 지형의 변화는 없으나 중국의 방산업체들이 등위갱신을 만들어 미국의 거대한 방산회사들을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세계 방산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특성상 국가가 가장 큰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외국 명품만 선호하거나 5년 단위 선출된 권력이 계획 변경을 자주 하면 방위산업 벨트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제시하는 ROC에 대한 기술 리스크와 소량 생산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장기 집권이 이어져 특정 방위산업체만 선호하여 경쟁 구도를 만들지 못해도 방산 생태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에서도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방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법은 우선 하나, 계약 관행은 방산업체와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성능이 아닌 납기에 대한 벌금으로 회사에 타격을 주거나 개발 일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은 정말 심사숙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는 국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초도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KF-21 초도 물량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보니까 이제는 공대지 무장이 통과되면 20대를 추가하여 원래대로 KF-21 블록 1을 40대로 제작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에 시간차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KF-21은 2028년 블록 2부터 80기를 제작하는데 이때에 공대지 무장을 달아 멀티를 전투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월급 받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관심도 좀 가지시고요. 이분들 KF-X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말을 들었으면 우리에겐 KF-21 6대도 없었습니다. 이분들 마인드는 안 하면 편한 거죠. 이런 기관은 분기에 한 번씩 역사를 포함하는 능력시험을 봐서 평균 이하는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자기개발 안 하는 월급쟁이를 두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거꾸로도 주장하겠습니다. 항공우주 해양주권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들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우리에게 항공우주 해양 자주국의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공이 눈에 보이는 항공주권, 그건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군사강국으로 가려면 대규모 군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생산체계에 있는 600여 개 협력 네트워크에 손상이 간다면 우리는 천추의 한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KF21이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는 게 결론이 아니라면 절대로 흔들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KF21의 우수한 성능으로 볼 때 40대에서 20대를 추가하여 60대를 생산하고 20대는 공중우세기로 비축하여 유사시 예비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축의 비용이 아깝다면 말레이시아 또는 필리핀 등에 유사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렌트를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산 단가도 좋아지고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경쟁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터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43명의 구독이 있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